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조사도 하기로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신문 기사를 분석해서 그래서 통계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임단 선생님 몇 번 안 오셔서 저희가 여쭈기가 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 109개 정도 기사를 추출을 했는데 160몇 개인가요? 근데 그거를 또 종교와 시민 간의 시민사회 관계, 종교와 종교 간의 관계, 종교 국가 관계 그러면 이게 또 숫자가 적어져요. 네. 근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뭐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뭐 숫자가 많다고 되고 적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뒤에 설문지도 이게 이제 주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논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립된 거다. 이게 뚜렷하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누가 됐든 처음에 이걸 시도할 때는 어떤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자체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일반 조사들이나 사회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 박사님이 정리를 아주 잘 하셨는데, 이 평가축이 되는 기준을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신규와 협력, 이해가 간다 이런 평가축이 되는 기준을 잡아주는 것 자체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거는 좀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축이, 주관적 평가축이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평가축이라는 게좀 사회현상이라는 이렇게 해놓은 거. 사회현상은 좀 시민사회, 국가 뭐 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리더십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냐 할 때 이제 이해와 협력, 뭐 친교 이런 것들의 관용 뭐 이런 것들이 평가축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신문에서 뽑은 자료들을 어떻게 이제 요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었잖아요. 우리가 전문가 조사한다는 이 양적인 방법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그게 우리 주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주 연구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네, 이거 통계적인 측면에서 분석이라든지. 여기에는 제가 파일로 갖고 있지 않고 이게 그래서 편집하기 애매해서 전에 윤남빈 선생님이 이거를 166개의 종교 기사를 엑셀 형식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 박승용 학생이 이렇게 만들어서 항목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는 이거 가지고 우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자료가 굉장히 들어있지 못한데. 엑셀로 어떻게 이거는 엑셀이니까 어쨌든 범주를 바꾸면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올해부터 예, 지난 10월까지죠. 5년 정도까지 4년 한 9개월 정도. 원래 저희 취지가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공유했던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로 하는 거였는데 뜻밖의 선서 문제네요. 그래서 큰 단계로 이 조금 주제하고는 틀릴 수도 있는데, 큰 단계로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죠. 작년까지 했던 작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따로 정리를 안 했던 거죠. 지금 작년 작업 2012년 연속성 요 자료에 자료에는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 이제 평화 개념을 어떻게 갖고 네.
어느 등급으로 할 것인지가 사실상 반영됩니다. 예,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것부터 그건 와서 단순 요약은 없지만 예, 요약을 어떻게 보면 한번 금년에 작년 걸 한번 작년에 작업을 했던 것도 한번 별도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사실은 되는 누가 정리를 해서 아니 강훈 박사님이 작년에 봤던 내용을 다시 보고 전체 검토하고 예.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예. 맨 앞에 예. 6월 그게 이거보다 자세하게 해놓은 게 예.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간략하게 해놨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종교와 국가, 종교와 시민사회, 종교와 종교 간의 내용 나온 걸 가지고 이제는 지수화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 나머지 작업이 지금 현재 만약 우리가 금년에 더 시간이 있고 만약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남아 있는 작업이 뭐냐라는 네. 그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오늘 예. 저희가 하려고 했던 작업은요. 올해 목표를 일단 지난 모임 때, 지난 컬러키움 때 올해까지의 목표를 지표만 확정하는 것으로 내년에 이제 그것을 이어서 그 지수화하는 발의가 하는 거였고, 저희가 이 지표를 만드는 과정을 올해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지표라고 하는 건 또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검색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결정한 것은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메일로 보내서 이 설문지에 답변을 보내시거나 직접 참여하시는 분은 여기서 작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로 하신 게 오늘의 행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유영 선생님이 작성하신 그 질문지하고 또 윤남현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을 제가 다시 수정한 질문지를 보고 그 중에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일단 저희는 네 사람의 의견이니까 이거 가지고는 확신이 안 서는 것이잖아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지표는 필요하다. 이거는 잘된 지표다. 라고 하는 걸 결정해 주시면 그것만 가지고 뽑아서 다시 각 종단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그 이메일로 보내서 그분들에게 적합도를 다시 판정을 받는 것이 올해까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종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지표는 어느 것이다. 그게 이제 올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정리된 지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수를 만들 것인지 그건 굉장히 수학적인 통계적인 작업이라서 그 과정이 이제 내년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정말 기사의 빈도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들 주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복잡한 이제 수학을 해야 되는 것이 내년에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윤남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일단 우리끼리 의견을 정하고 그다음에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합의된 내용을 작년에 하셨던 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그 답변을 좀 보내주십사. 직접 안 오셔도 되니까. 그리고 근거는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우리 네 명이서 알아서 만든 거 가지고는 그 객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비교적 각 분야에서 종단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분들에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그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 설문지를 수정해서 종단에 추천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보내서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서 통계 처리하고 올해 그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안 오셔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25쪽에 보시면 윤단희 선생님에 의한 다른 분들은 다 아시니까 오로지 윤단희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합의가 좀 안 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다. 이분들의 대충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수표를 보완할 수 있겠다. 그래서 10개 그 합의되지 않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사용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형 설문지가 25쪽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각 정단의 지도자들, 거기 전문가들에게도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은 윤정현 선생님이 보내신 것을 다시 10단계로 나눠서 또 그리고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도 실제로 이제 그러냐 안 그러냐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묻는 것인데 과연 이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도 이제 물어봐달라는 거기 그분들이 답해달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28쪽에 그다음에 여기 27쪽과 28쪽 같은 경우는 윤정현 선생님이 지난번에 만들어 놓으신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걸 촘촘하게 나누면 다양한 형태로 지금 안 쓰더라도 이번에 지표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시민사회나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재가공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1쪽에 있는 것은 이현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단순히 적합하냐 아니냐 또는 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는 실제로 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종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사실들도 이제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답하기 쉬운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렇게만 물어가지고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셔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거 전문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적인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국민들에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하게 된다면 되게 이제 노출된 것들, 공적으로 노출된 것들만 파악이 돼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한국의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그 신문에 드러나는 걸 봐서는 이미 우리가 조사했듯이 이 화합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례인데 실제로 안에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그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선생님의 문제의식이었고 충실하게 질문지를 작성해 오신 것입니다. 김대한 선생님 의견만 못 들었으니까 제가 듣고 다음 단계로 명시장을 통해서 지난해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이걸 설문지로 답변하는 안내서하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경과를 시청자께서 정리해 오셨으니까 이거 함께 보내서 시안하고 우리가 대출 얼마나 살해할 수 있는지까지 안내해서 받는 것이 다음 단계의 과정입니다. 지금 그냥 막 보셔서 딱 아니요, 보고 왔습니다. 아, 네. 봤는데 점수화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 가중치를 좀 그건 내년. 네, 그건 이제 내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초화될 수 있는 것을 이번에는 지표. 네, 지표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이를테면 그 뒤에 이런 설문지 자체를 보고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나온 것이 타당성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표가 잘 선정됩니다. 네, 타당성만. 그러니까 지금 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와 종교 사이에 또는 뭐 종교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10등급을 나눈다고 할 때 그 정도를 10등급 나눈다고 할 때 각 등급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한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판단의 지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표가 제대로 뽑혔느냐 그리고 그 뽑힌 것과 동시에 이 등급을 나눈 게 정말 적절하냐 이게 정말 그런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범주냐 아니냐까지를 이번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은 이제 문득 이제 드는 게 이를테면 10등급이 있는데 5개의 등급은 긍정이고 5개의 등급은 부정이다. 그럼 그걸 두 개를 잘라서 이 5개의 등급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어떤 게 제일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그런 식으로 물어주면서 우리 사회 현상을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응답 이런 걸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중치를 줄 때 이제 부정 5, 뭐 긍정 5 그러면 이제 제로가 되는 그 가중치를 제로 스코어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내에서 긍정과 부정 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은 자주 일어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례다, 사례 개선해야 될 사례다 이런 것들을 중요도나 이런 걸 확인하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예안이하고 이제 몇 차례 발생하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올해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뒤에 오히려 이 뒤에 있는 것을 집중해서 이 평가용 설문 자체의 정합성 이런 것을 오히려 집중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이게 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느끼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데 이런 게 조금은 차라리 그냥 객관적인 신문 기사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그냥 명확하게 해버리는 게 좋지 않나요? 이걸 아무튼 점수하기 힘들다 그런 뜻이신 거죠, 한마디로. 네, 여기서 뭐 무슨 의미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게 참 통계와 하기 그렇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만든 거는 이거는 통계할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입장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게 대체로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정교관에 저는 카운트 해봤는데 뭐 서로 상호 이해나 이런 게 많지. 근데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종교 간 갈등이나 종교 간에 뭔가 비평화적인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가설은 뭔가 그래도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가설은 한국 사회 종교 간의 뭔가 갈등이나 평화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보자라는 게 저희 사실 가설이었잖아요. 근데 신문에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이 화합적인 좋은 얘기만 그런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가 사람을 본 거는 신문에 보도가 안 되지만 개가 사람이 개를 본 거 거꾸로 할 때 거꾸로 개가 사람이 본 건 신문에 보도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본 건 신문에 보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하는 것이 신문에는 더 뭔가 의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신문에 보도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보도됐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종교 간에 평화로움은 아닌 거라는 그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때는 종교 전문가들을 가정하기로는 어떤 종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런 것들 경험을 실제로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저희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이 뭔가 인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들이 종교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너의 경험.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통계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봤더니 이렇게 저희 신문 자료 자체로는 이걸 저희는 통계자료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통계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관계들이 나타났다. 근데 실제로 종교 전문가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경험을 얘기해보려 때 전혀 다른 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해주면 타협력의 목적으로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냐면 이 종교 간 평화 실태 평가를 위한 전문가의 설문지 2차 이거를 윤남희 선생님이 만드신 걸 방담 선생님이 다시 좀 적응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요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질문 자체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거를 전혀 그렇다 안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만한 질문의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경우에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그거는 저희가 이걸 다시 통계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신문 자료와는 좀 다른 결과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다시 설명하고 분석하는 자료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제안을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를테면은 종교 평화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다음에 일반 시민, 종교인, 종교단체 이런 데는 어떤 식의 것을 해야 된다는 정책 제안을 별도로 떼어놔서 하고 이 지표로 삼아서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소득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묻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박 박사님이 정리해주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관적이지만 이 자체가 지표로서 대체로 이제 사회통합 문제라든지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적 지표가 굉장히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표 중에서. 그래서 그런 주관 지표를 종교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 지표 자체를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것을 검증하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만들어 주신 이런 것은 4년도에 이제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서 조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도를 쓰자면 가중치를 파악할 때 네. 어디다 줘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제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바를 보면 신문에 나온 거 가지고 어디다 가중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거의 화합지수가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갈등과 관련된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마이너스 포장되는 그 부분 특히 이제 네거티브한 요소들에 대한 거는 파악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완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이제 지수화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디에 가중치를 둘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질문으로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의 목표는 올해는 이 지표 선정이 제대로 되느냐 정도만 검증하는 것으로 예.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저는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올해는 이제 이걸 우리가 양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실제 발생하는 요소들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는 없기 때문에 거기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못했느냐를 묻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사회지표 이렇게 찾아보면은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 의외로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하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이 종교와 관련돼서 사회지표에
우리나라니까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떤 한 종교가 큰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등등 분할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글쎄, 종교 종교 활동 참여 정도의 사회지표는 그런 거거든요. 종교 활동 참여의 비율 이 정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여기에 그 양적 측정을 위한 자료로 기초 자료로 이렇게 그 지표로서 삼을 만한 게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 선택을 우리가 기사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 그냥 밀고 나가고 양적인 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들이나 정성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것들을 밀고 나가서 하되 이제 양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그 내년도에는 가중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스코어를 어떻게 낼 거냐 점수를 어떤 식으로 낼 거냐 그것을 내년에 좀 정하면 어떨까. 올해는 이 자체의 집합성 그것을 돕는 거로 집중하면 좋을까. 네, 아무튼 제 생각도 저기 유영호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거는 어떻든 지금 아까 가중치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는 할것 같고 우리 이제 해석할 때 이게 문제 수치만 내놓은 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기왕 할 거면 전문가 조사할 때 이것도 같이 겸해서 해서 유영호 선생님 준비하고 그래서 해석의 자료로 확보해 두는 게 어떻겠나. 우리 예산이 혹시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주 평가는 저기 윤다미 선생님의 전문가 설문지를 보완한 박문수 박사님의 글과 그다음에 그 우리 신문 언론 자료 가지고 전체적인 지수 작업은 하고 유영 선생님 글 해석 근거로 참고는 어떨까 생각을 들고요. 그렇게 그런 전체적인 정황에 그냥 대도 동의하신다면 사실 오늘 얘기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